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요입니다. 대한민국 종합주가 세계 증시가 불안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개인적으로 하락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서 강한 반등이 있었어요. 하이닉스는 한 7%대 올랐고요. LX세미콘도 한 7%대 올랐습니다. 제 주종목인 LG전자도 한 4%대 올랐고요. 주식은 참 공포 속에 기회가 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식 투자, 생존이 먼저다. 부자는 기회를 잡는다. 제목에서처럼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세형은 25년차 주식을 하는데 아직도 생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세형이 3번 정도 망했다고 하지만 돈세형은 3번 정도 크게 성공했다가 많은 돈을 토해낸 거지 저는 깡통을 한 번도 찬 적이 없어요. 방송에서는 몇몇 슈퍼개미들 잘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번 망하고 깡통 차고 어디서 돈을 빌려오던지 다시 돈을 벌어서 시작을 했다. 돈세형은 한 번도 깡통을 찬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이유는 저도 끝까지 갈 뻔했죠. 하지만 끝마무리께서 생존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30대 때 20억대까지 벌었죠. 조선주로 제가 1000%를 먹었습니다. 현대중공업, ST조선, 조선주가 1000% 갈 게 보이더라고요. 주식을 한 7, 8년 공부를 하니까 조선주가 1000% 갈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를 제가 먹었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 금융위기가 오면서 무너지면서 1000%가 한 100% 먹고 나왔어요. 허공 속에 돈이 떴다가 사라졌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너무 욕심 안 내고 생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매우 큰 돈을 잃었지만 생존은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작년 1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제가 8년 전에 2천만 원 갖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2천만 원 갖고 33억까지 쳤습니다. 대단하죠. 2천만 원 갖고 33억을 치려면 정상적인 매매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단계에서 기회다 할 때 레버리지를 최대한 쳤습니다. 레버리지를 쳤는데 그게 LG전자니 LX세미콘 같은 게 뭐 300% 정도 터진 거죠. 그래서 33억까지 쳤고 상승장에는 거의 뭐 확률이 90%대 맞췄어요. 그래서 돈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이번 경기 침체도 돈세형은 또 이번 위기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33억이 한 12억대까지 내려왔어요. 한 9억대까지 내려갔다. 한 10억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돈세형이 주식은 경험치입니다. 돈세형은 한 크게 부자를 2번 이상 부자가 됐었는데 30대 때 느낀 게 그겁니다. 20억에서 한 10억만 지켰으면 내가 방송에 나온 김정환 씨 슈퍼개미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됐을 건데, 왜냐면 제가 20억 벌 때 돈세형이 주식 투자가 슈퍼개미라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1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환 씨가 슈퍼개미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7천만 원 갖고 시작할 때 돈세형은 벌써 저 위에 20억을 치고 있었던 거죠. LG를 다시 입사를 했어요. LG에서 기업 문화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현명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슈퍼개미 김정환 씨처럼 한번 올인해서 돈도 많은데 한번 투자의 비즈니스를 펼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다시 인생을 돌린다면 저는 30대 LG의 경력 사원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 많은 자산을 한번 집중해서, 그러니까 말이 샜는데 생존이 먼저고 부자는 기회를 잡는다. 기회가 보입니다. 집중하고 때가 오면 부자는 기회가 보여요. 그 기회 때 나의 모든 역량을 퍼다 부으면 성공을 하는 겁니다. 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최소 3월까지는 위기인 것 같아요. 돈생이 봐도 왜 느껴지는 이 공포? 바닥이 어딜까? 더 빠지면 어쩌지? 이런 위기가 느껴집니다. 바닥을 예상을 해봤는데 저번 9월달인가 전저점이 2134예요. 제가 보기에는 2134를 무너뜨리고 2000선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건 예상이에요. 전 바닥을 안 터치하고 얼마 전에 2100
80까지 찍고 올라갔죠? 이게 바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악의 조건에서는 전 바닥을 내려가서 2000을 터치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섭죠? 하지만 세상을 넓게 보면 지금 지수에서 2000선이 바닥이라면 10%밖에 하락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빠질 게 10%밖에 없다 이거죠. 빠져봐야 10%. 하지만 먹을 거는 한 2년 장기 투자를 하면 초고량주 섹터가 좋은 주식은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10% 물리더라도 지금부터 저가 매수를 해서 100%를 먹는 게 현명하겠죠.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10%를 물려도 저가 매수 계속 사면서 바닥을 다지고 한 1년, 2년 기다리면 100%를 먹는데 지금 도망가지 말고 투자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돈세형은 그래서 절대 주식을 안 떠나고 버티고 있어요. 왜? 2년 안에 다시 엄청난 강한 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요. 그때 매도를 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종합주가입니다. 2003년부터 23년, 20년을 펼쳐놓은 거죠. 20년. 돈세형이 이 앞전부터 주식을 했습니다. 돈세형이 나이가 지금 52이에요. 그러니 주식을 진짜 일찍 한 거죠. 그 시대는 주식이 유행도 없었어요. 돈세형이 운 좋게 건설회사에 일하다가 IMF가 터지면서 건설 현장이 없어지면서 대우증권 정기기사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돈세형이 IMF 때 대우증권에 입사를 한 거예요. 펀드 매니저로 입사를 한 게 아니라 정기기사로 입사를 했어요. 돈세형이 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기사는 워낙 잘했던 일이고 내 일이었기 때문에 내 일을 하면서 주식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5년, 6년 되니까 세상이 좀 보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간 돈세형이 이때부터 했다. 근데 이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옵니다. 돈세형이 이때 입사를 한 거죠. 지수가 350일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500까지 왔다가 1000선을 가고 다시 좀 조정받고 이랬거든요. 대한민국 종합주가의 최대 위기는 IMF 위기 350일까지 내려갔고요. 그 다음 위기가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 돈세형이 이때 이만큼을 조선주를 1000% 가는 거 맞춰서 30대 20억을 벌었죠. 그리고 이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서 2년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꽤 오랜 횡보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상승을 했고요. 상승을 하다가 이만큼 빠졌는데 결정적으로 이만큼 빠진 게 코로나 위험. 코로나가 터졌죠. 1439까지 빠졌습니다. 돈세형이 이때 망할 뻔했어요. 큰 돈은 없었지만 한 5억 정도 있었는데 5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는데 어찌됐든 끝까지 버텼죠. 이 주점을 끝까지 버티고 이런 큰 장이 온 거죠. 지금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돈세형이 50대 33억까지 찍었죠. 이때. 그리고 다시 2년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만큼 더 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험이 한번 또 있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하지만 돈세형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디서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큰 하락이 올 때 IMF 때도 한 1년에서 2년 조정 받았어요.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나라 부도가 왔을 때도 조정이 한 1년에서 2년밖에 아니었고요. 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1년, 2년, 1년 반 정도? 뭐 2년 아닙니다. 이것도 조정이요. 그리고 코로나 위험은 1년도 안 걸렸죠. 이건 짧았어요.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지금 조정이 어찌 보면 이제는 만 2년이 돼갑니다. 2년. 이번 조정도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 2년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조정은 끝없이 조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년 조정 받으면 기회로 다시 턴을 해서 상승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주가가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 10년을 후퇴한 거로 보여요. 빠질 만큼 빠졌다 이거죠. 대한민국이 너무나 저평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10년 전으로 후퇴를 했나요? 지금 가격은 10년 전으로 간 가격이에요. 그러니 미국하고 비교를 할 건 좀 대한민국이 억울합니다. 미국은 그래도 꾸준히 올랐고 고점에서 한 30에서 40% 빠진 거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상향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10년 전으로 뒤돌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닥이라는 거죠. 더 이상 빠질 것도 별로 없다. 빠져봐야 10%, 빠져봐야 여기서 10%다. 이것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거죠. 그럼 지금 위기가 언제 끝내냐 이거죠. 돈세형이 보기에는 이 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는 아니고요. 미국 연준이 일부러 만든 장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계획적으로 잡고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를 만들고 물가를 잡으려고 강제적으로 만든 이런 약세장이에요. 한마디로 미국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부러 주식을 빠뜨렸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다시 주식을 살리면 미국이 다시 주식을 살리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리냐? 연중 금리를 멈추고 금리를 다시 내리면 금융장세가 펼쳐집니다. 지금 하락장은 미국 연준에 달렸다고 봅니다. 연준에서도 금리죠. 최근 올린 게 작년 12월 0.5, 4.5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또 인상이 있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어요. 인상을 0.5로 한다는 말이 있고요. 0.25로 할 수 있습니다. 0.25 또 3월 달에 0.2 할 수 있고 0.5 이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 0.5, 0.25 인상을 하면 3월 달까지 3월 달까지 인상이 끝난다는 거죠. 그게 5.25가 최고가 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5에서 멈출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바로 내리느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바로 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적어도 3개월 이상은 5.25로 유지해 나갈 거예요. 확실하게 잡으려고 바로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고금리가 수평으로 가고 나서 금리가 수평으로 가다가 확실히 물가가 잡혔을 때 그때부터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오니까 내린다는 거죠. 내리는 신호가 이렇게 오면 주식은 금융장세가 펼쳐집니다. 금융장세. 하지만 주식은 또 뭡니까? 6개월 선행하죠? 6개월. 그럼 돈세형이 예측하는 게 잘하면 7월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6개월 선행을 한다면 바닥은 어딜까요? 1월일 가능성이 많죠? 1월에서 3월. 빠르면 1월이 바닥일 수 있고 늦어도 3월은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 돈세형이 보는 생각은 돈세형의 생각은 무조건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닥은 1월에서 3월이 될 수 있으니까 3개월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버티면 3개월만 죽기 살기로 버티면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 지금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작년에 돈세형 1년 동안 18억 날라가는데 힘들었어요. 1년 동안 버텼는데 3개월 더 못 참습니까? 한번 참아봅시다. 한번 버텨보자고요. 주식의 악재는 금리 인상이죠. 근데 3월에 정점을 찍고 금리는 5%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5.25. 금리 인상은 3월 달에 끝난다. 인상은. 근데 이게 횡보가는 게 또 문제죠. 돈세형이 보기엔 3개월인데 3개월에서 6개월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3월은 바닥을 찍는다. 3월 달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죠. 연준금리는 물가가 잡혀야 인하를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고물가는 잡혀요.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 인하가 시작하면 금융장세가 펼쳐진다. 환율이 킹달러, 달러가 강해서 악재였는데 지금 달러가 꺾였어요. 1271. 돈세형이 보기에는 점점 더 꺾인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에요. 악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근데 돈세형이 전쟁 연구도 많이 하는데 러시아는 천연가스로 팔아서 전쟁 자금을 만들어요. 근데 천연가스가 지금 어찌 된지 아세요? 연중 최저가입니다. 전쟁 전 단가로 다 내려왔어요. 러시아가 오래 버틸 힘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돈세형의 계산인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평화협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평화협정이 됐다? 그러면 이게 반대로 악재가 대형 호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 3개월만 참으면 뭐가 빛이 보일 거예요. 3개월만 참아봅시다. 23년 상반기는 매우 기회이자 위기고 아직 악재가 끝나지 않았죠. 만약에 모든 악재가 끝나고 우상향으로 가는 강한 주식시장이 열린다면 우리는 어떤 주식, 유망 섹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돈세형이 보기에는 첫 번째는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종목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X세미콘이 있죠.
LX세미콘 돈세형이 지금 보유 중이에요. LX세미콘이 매우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배당을 진짜 잘 줘요. 그리고 기업이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성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돈세형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예요. 제가 2천만 원 갖고 재기를 하는데 첫 번째 타자로 저에게 6천만 원을 만들어 2천만 원이 6천만 원을 만들어준 SK 하이닉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고 있는데 7만 1,000원대, 요번에 7만 3천원대까지 내려갔죠? SK 하이닉스가 7만 1,000원대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난한 게 삼성전자죠. 만약에 이게 반등을 한다면 LX세미콘이 1등으로 세게 갈 거고 2등이 SK 하이닉스, 3등이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돈세형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는 자율주행 전장 부품이에요. 왜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 필요 없이 모든 센서, 장비로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립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그 부품이 전장 부품이라는 건데 전장 부품의 세계 1위는 LG전자예요. LG이노텍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급 중소기업은 모트렉스가 있고 에이테크 솔루션이 있고 HL만두가 있어요. 이 아래급들이 또 많은데 그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돈세형이 세 번째로 좋게 보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는 수소가 들어가고 신원전 SMR이 들어가고 풍력이 들어가고 태양열이 들어가죠. 신재생 에너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종목은 매우 가격이 매력적일 때, 한마디로 쌀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돈세형이 좋아하는 종목은 두산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도 좀 매수할 만 하다가 하고요. 두산 푸에스의 하나솔루션은 가격대가 마음에 좀 안 들지만 미래는 매우 밝아요. 돈세형은 일단 두산만 집중한다. 로보트 섹터도 매우 유망하게 보입니다. 두산이 있고요. 로보스타, 유일 로보틱스. 이 로보트에는 LG전자도 들어갑니다. LG전자가 로보트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다섯 번째, 2차전지. 돈세형 2차전지는 저는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2차전지 왜냐? 돈세형은 바닥대 LG화학을 매수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상태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은 뭐 고평가는 아닙니다. 고평가는 이건 아닌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회사는 좋지만 아니다. 고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색의 돈세형이 25년 고수인데 고수가 왜 많이 해먹은 주식을 전망이 밝다고 해서 고평가 상태인데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유망 세트에 왜 안 들어갔냐면 돈세형은 고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테슬라 엄청 빠졌죠? 테슬라 작살났잖아요. 테슬라를 돈세형이 1000달러가 갈 때 35달러에 산 사람이에요. 그거를 50달러에 팔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돈세형은 절대 싸지 않으면 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잘 모를 때 매수를 해야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 23년 대한민국 유망 섹터 중에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이 거기서 좋은 종목을 고르시고 첫째는 저평가 상태를 쌀 때 사라는 거죠. 불나방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불나방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불나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고평가기 때문에. 좋은 거에 벌써 다 갔는데. 그리고 테슬라 이번 테슬라 뭐 100달러 근처죠. 제가 가볍게 한번 분석을 했는데 아직도 비쌉니다. 테슬라 수준에 이게 400조인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40조도 비싸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테슬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저한테 욕을 할 건데 어찌 하겠습니까? 저는 테슬라를 아무렇게 희망을 가진다 하시더라도 저는 절대 안 삽니다. 저는 그건 세팅됐어요. 저는 그건 몸에 뱄어요. 절대 불나방이 안 된다. 벌써 1000%, 2000% 해먹은 거는 절대 안 삽니다. 벌써 다 땡겨온 거예요. 미래를 다 땡겨왔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10년 땡겨왔고 SK 이노베이션도 SK 이노베이션 아니네. 삼성 SDI도 아까 분석을 해봤더니 고평가 상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돈세형이 좋아하는 LG전자 아주 싸고요. 두산도 쌉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71,000원대는 매우 매력적이고요.
LX세민코는 당연히 쌉니다. 미래가 좋고 싼 주식을 사야 실패를 해도 안 망하고요. 그리고 먹을 때 크게 먹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한 3개월 열심히 싸우고 버티고 이겨냅시다. 3개월만 한번 참아봅시다. 길게는 6개월. 지금 1월달 참 불안하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 3개월에서 6개월만 우리가 버티면 부자 됩니다. 화이팅!